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이 시간 진행해 순천제일대학교 이병찬 교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찬입니다. 전남 CBS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동부권 출마 후보들을 초청해 후보들의 면면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도 최대 관심 지역 가운데 하나인 순천시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2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이 토론회는 전남 CBS 라디오 FM 102.1MHz와 89.5MHz로 동시에 생중계되고 순천투데이 인터넷판에 게재됩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초청한 후보자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5인 이상의 정당 소속 후보자, 지난 각종 선거에서 3% 이상의 전국 득표 정당의 후보자, 지난 총선 해당 선거구에서 유효 투표 총수 10% 이상을 투표한 후보자, 혹은 후보 등록일 이전 30일 이내에 실시된 언론기관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를 초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토론회는 후보에게 미리 질의 내용을 알리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세 후보를 기호 순서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자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예,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노광규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네, 평안하십니까, 노광규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국민의당 구희승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희승입니다. 기호 3번입니다. 오늘 좌석 배치와 출마의 변, 마무리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천대학교 김명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 여성아동병원 정기현 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기현입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을 알려드립니다. 세 후보의 출마 의견으로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패널 질문 2회, 사회자 공통 질문 2회, 후보자 상호 토론 2회, 그리고 패널이 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토론을 펼치는 패널 주도 토론 2회와 마무리 발언 등으로 진행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원활하고 균형 있는 진행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 20초 전에 예비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를 꺼집니다. 아울러서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도중 이런 발언이 나올 경우 발언을 중단시키고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순천시 선거구 20대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출마 의견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 2분씩 드립니다. 발언 순서는 기호 3번 구희승 후보의 출마 의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봄비까지 내려서 동천변이 참 운치가 좋습니다.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기호 3번 구희승입니다. 호남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소외되었던 호남 정치가 부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광주의 형제들이 뭉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호남이 제대로 자리매김되고 한국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호남민들의 열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정당하고도 거대한 흐름이 이제 전남 전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말로 폐쇄적이고 무능합니다. 도저히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체제도 되어 있지 않고 인적 구성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호남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호남의 정치적 인적 자산,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박주선 의원,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주승용 의원, 이런 분들이 왜 국민의당을 결성을 했겠습니까? 호남은 그동안에 야권의 중심에 있었고, 호남이 야권의 중심에 있었을 때 상생과 대동의 정신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정권을 교체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집단화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권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더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보위 전두환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김종인 씨를 고용사장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호남민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거의 우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뻐서 찍었느냐, 박근혜 싫어서 찍었지, 이런 인식이 표출되는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번은 정권 교체에 앞서서 호남에서 야권이 교체되는 총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총선이 지나고 나면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호남이 중심이 되는 정권 교체의 뜨거운 레이스가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이승 후보의 출마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노광규 후보의 출마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사실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더 염치 없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니는 아들들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요즘 젊은이들이 금수저니 흑수저니 하는 사회의 제도적 장벽 앞에 속절없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래도 힘을 내시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선거가 희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흠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시민들에게 박수 받은 적도 있지만 회초리를 맞고 지금까지 시민들 속에서 새롭게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마다 골목마다 들려오는 여러 목소리들은 참으로 어렵다는 얘기들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순천의 미래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놓고 그 씨앗을 많이 뿌렸습니다. 한 번쯤은 이 씨앗이 잘 발화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순천은 그동안에 여러 번의 정치 실험들을 해왔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사업이 잘 되십니까? 아이들 취직 걱정 없으십니까? 다들 걱정투성일 것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중앙이 바뀌지 않고 지역에서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순천의 미래를 잘 준비한 노광규에게 이번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기호 2번 노광규 후보의 출마 의견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이정현 후보의 출마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대한 순천 시민 여러분, 지난 질상관 보궐선거 때 선거 혁명을 일으켜서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해주셨던 시민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241번의 여수와 서울 오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 거리는 지구의 2바퀴를 도는 그러한 거리라고 합니다. 저는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신분권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시작한 많은 일들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순천 시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순천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유치 제가 꼭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순천을 포함한 여수 광양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광양안건 활성화 대책, 제가 작년 12월 5일 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됐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광주에서 우리 순천 간의 경전선 구간이 8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전선을 개량화시키겠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우리 그 노후 정수장을 또 통합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구도심에 다시 활용을 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낙후 취약제고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순천 도심 내에 있는 고압 송전로가 많이 걸리고 있죠. 지중화를 추진하고 내고 가곡에 재개발하는데 저도 한번 힘을 좀 보태겠습니다. 또 우리 신대지구의 활성화 추진, 국제학교 유치라든가 종합병원 유치라든가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등 신대지구 활성화 추진도 저 이정현이 앞장을 서 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장애인 일자리나 복지관 건립도 아주 시급한 것이죠. 우리 순천은 문화예술의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 센터 건립이라든가 순천대학교 대학생들이 원하더군요. 순천대학교 앞에 대학문화거리 조성, 이런 많은 일들을 제가 3선 국회의원이 되면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각 후보의 출마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 CBS 공개홀에서 열리고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시 선거구 후보자 합동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패널이 돌아가며 각각 한 명의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에게 패널의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 이어서 재질의 30초, 재질의에 대한 답변 1분으로 총 3분 30초 주어집니다. 먼저 김명수 교수께서 1번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이 후보님께 쫓겠습니다.
광야만권 도시 통합에 대한 논의가 10여 년 이상 진행되어 왔고 이 후보 역시 지난번 이 보궐선거에 나서시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구역 개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후보 역시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개소식에서 여수, 순천, 광양시 통합을 본격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 국가의 큰 정책 방향은요, 도를 없애고 전국을 거대한 30 내지 40개 그 광역시로 만들려고 하는 큰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 마산, 창원 같이 그렇게 큰 도시도 창원시 하나로 통합이 됐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여수 같은 경우는 여천시와 여천군을 통합했기 때문에 5년 동안에 12조를 쏟아붓는 그러한 여수 엑스포가 유치가 가능했었습니다. 이제 여수, 순천, 광양은 반드시 통합이 돼야 되고, 저는 그래서 순천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우리 여수의 산업단지를 혁신산단으로 바꾸는데 3,600억이 투입되는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농림수산위원회로 가려다 그걸 따오기 위해서 제가 산업부로 자리를 옮긴 적이 있었었고, 그리고 또 광양에 있는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남도와 함께 정말 죽자사자 매달려서 유치를 했고, 또 광양만 항만에 있어서 24열 대형 크레인 세대를 기어코 유치를 하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먼저 여수, 순천, 광양을 이쪽 지역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함께 공동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어느 사이에 서로 간에 그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면서 반드시 통합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매달릴 것입니다. 네, 추가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양만권의 성장 잠재력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높다는 것을 지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통합이 되어지면 그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있지만, 여수 시민과 광양 시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 중앙정부만의 힘에 의해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결론입니다. 어떻게 양시를 설득하시겠습니까? 교수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한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5일 날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광양만권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까지 민자와 그리고 국비를 한 25조 원을 쏟아 부어서 광양만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아주 훌륭한 컨테이너 항이 광양만에 있고, 그리고 제철과 또 석유화학공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에너지 산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산업, 자동차 환적 산업 이런 걸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수와 순천과 광양이 함께 이 광양만권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어느 순간에 여수 시민들도 광양 시민들도 더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함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정현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기현 원장께서 2번 더불어민주당 노광규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역시 패널의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 이어서 재질이 30초, 재질에 대한 답변 1분으로 총 3분 30초 주어집니다. 예, 노광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보건복지 관련된 지역 불균형에 있어서의 우리 호남 지역의 불균형은 점차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노인 인구가 많고 장애 난민이라고 할 정도로 배려가 없는 인프라가 약한 우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발표된 여러 취약지수라든가 보건복지 관련된 취약지수도 가장 높은 지역이고, 의료의 질도 가장 낮은 지역으로 2015년 보고서에 이런 것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좀 큰 틀의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그 중심에 우리 또 순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연관 지어서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좀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되는 보건복지 관련된 우리 지역에서 있다면 뭘 하나 꼽을 수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국가 전체적인 보건 의료 체계를 설명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와 관련돼서 우리 지역에서 현안으로 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농촌에 대한 노인 대책도 제가 시장을 해보니까 많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위에서는 지금 시골에 가보면 90% 노인들은 사실은 노인 복지 정책으로 보살펴야지 농촌 대책으로 보살필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앙부처에서는 이걸 전부 뭉뚱그려서 이걸 보살피고 있는 그런 지금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 문제도 마찬가지로 순천에 아마 장애인을 둔 가족들까지 합치면 한 4만 명 가량이 될 겁니다. 뭐 저도 집에 불편한 아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조금 역량이 있는 분들은 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걸 밖에다 밝히면은 집안에 혹시 명예 손상이 될까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인 정책과 복지 정책은 정말로 전면적인 재수정이 가능하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중앙에서 주어진 매뉴얼을 소화하기도 지금 굉장히 바쁜 그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세분해서 시대 상황에 맞는 의료 정책을 조금 보건복지 정책을 좀 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중앙 정치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부분도 조금 더 세분해서 조금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분에서 하시는데 이제 그러면 의료가 여러 가지 근래에 의료에 대한 취약성도 같이 얘기가 됐는데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근래 복지부에서 강력하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그 공공의료 대학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현안도 됐었고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이거는 원래 사실은 오늘 저도 질문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나왔는데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순천대 아니더라도 예. 아니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게 저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서울하고 거리가 계속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지역 의료는 굉장히 더 고민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들로 우리 아이들이 아파 보니까 여기에서 케어가 가능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KTX로도 2시간 이내에 지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이거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공의료대학 무지무지하게 돈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과 그다음에 지역 의료 사정, 그다음에 중앙의 여러 가지들을 공동히 고민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한마디로 지금 얘기 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노광규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명수 교수께서 기호 3번 국민의당 구이승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예, 역시 패널에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 이어서 재질이 30초, 재질에 대한 답변 1분으로 총 3분 30초 주어집니다. 네, 우리 구 후보께서는 이 중앙정부의 간부 공무원도 겪으셨고 또 법관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두 직종 다 이 일반인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직업인데 이것을 버리고 정치에 대한 집념을 계속적으로 보여오셨습니다. 몇 번의 출마와 당적 변경 뭐 이런 이력들이 그런 그 집념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되죠. 정치에 대한 집념과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보이고 있는 철학이나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당적 변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가 재작년에 탈당을 하고 이번에 새로운 정치에 동참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으로 입당한 게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을 때 저는 가장 간명하게 정리하면은 사람을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게 정치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할 때나 법관을 할 때나 그런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의 정치가 우리에게 살맛나게 하느냐 아니면은 살아있는 것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답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할 것이다. 그 다른 차원의 요체는 상생의 정치입니다.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분할된 대립 구조에서 서로 악의적인 공격으로 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이런 정치 체제 자체는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런 극복에 한 몸을 뛰어들어서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 시대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입지자의 태도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고향 순천에서 저에게 일할 기회를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집념과 열정이 있어야 뭔가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 정치 또는 정당 구조가 개인의 의지나 철학만을 가지고 그것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한 가지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이 무엇일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자기 소신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과 같이 폐쇄적이고 할거적인 양당 구조에서 나온 거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의원이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당론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민주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국민의 이익과 배치된다고 한다 그러면 당론에 거슬러서도 자기 주장을 낼 수 있는 게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으려 그러면 국회의원이 정당의 부속품이고 당 대표 둘이 앉아서 의사당에서 진행을 하면 되지 뭐하러 300명을 뽑아놨겠습니까? 그래서 합의제가 갖고 있는 중용적 도리를 발휘해야 되는 게 현재의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제3당의 출현 자체가 우리의 정치를 훨씬 업그레이드 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각종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구이승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패널들의 질문에 이어서 사회자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각 후보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합니다. 답변 순서는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후보, 이어서 기호 3번 국민의당 구이승 후보,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순입니다. 공통 질문 드립니다. 총수는 지역을 위해 일할 대표를 뽑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와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주시고요. 만약 시간이 남는다면 남은 기간 이 정권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후보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노광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박근혜 대통령님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점수를 좋게 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집권 4년 차고 내년이면 끝나실 것인데 지금 그 내세웠던 공약 이행률이 지금 40% 조금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잘 알고 있던 게 그런 것들입니다. 아이들 낳기만 해라. 0세부터 5세까지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무상으로 교육시켜 주겠다.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해주겠다. 그 다음에 서민들 전선 안에서 걱정하지 않게 해주겠다. 무수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공약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남북관계 보십시오. 남북관계 지금 북한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적대적으로만 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지금 개성공단이 당장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의 점수가 좀 있는가 있는데 지금 보다 보면 국제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에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론조사 수치로 이렇게 확인되는 것으로 보면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70%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 지금 하시는 일에 박수 안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저는 제일 기분 나쁘고 안타까운 거는 호남을 분리해서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남을 이제 언제 키웠습니까? 이번에 비례대표도 제가 보니까 아연실색입니다. 그 집권여당 거대 여당이 호남에 자리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박수 받기 어렵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3번 국민의당 구이승 후보께서 같은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최대의 과제는 격차 해소하고 통일이라고 봅니다. 우선 격차 부분에서 보면은 지역 간, 세대 간, 그 다음에 소득 간 이런 격차가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위 1%가 13% 소득을 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80%의 큰 부자들이 다 상속형으로 되고 이미 그게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급으로 나눠져 있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굳어져 가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운영 자체가 정권의 지지 기반의 이익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는 국정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통일과 관련해서 보면 방금 우리 노 후보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안보 환경이 매우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쌓아 올렸던 평화통일의 기반은 다시 제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거의 저주감이 난무하고 언제든지 한반도에 물리적 위기가 온다는 그런 불안감마저도 오고 있습니다. 이건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통치 운영 방식은 본인이 지배하고 있는 새누리당 자체를 1인 지배 정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도장을 가지고 안 찍겠다고 부산에 내려가는 그런 정당이 무슨 공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비민주적인 정권에 점수를 후하게 주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 초반을 오고 갈 정도로 국민들로부터는 많이 좀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보여줬었던 새누리당 당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참 저도 고개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당의 최고위원인데 이런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했을 때에 계속 거절하다가 올라오라고 하길래 제가 그 최고위원직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국민들로부터 좋은 그런 평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국제적으로 참 국제 유가가 생각지도 못하게 저렇게 저유가 시대를 맞이하고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니까 미국에서 크신 무기들이 또 그 핑계를 대고 한반도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고 일본은 또 그 핑계를 대고 저희들을 포함해서 재무장을 세게 해나가고 있고 중국 또한 굉장히 곤욕스러워하면서도 이렇게 북한이 참 여러 가지로 또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지금 2년 한 총선이 끝나고 나면 한 1년 10개월 정도 남게 되는데 어쨌든 좀 더 여러 가지 정책을 재점검하고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정현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상호 간 자유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좀 더 후보자 간 차별성을 강조하고 후보들을 보다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 후보자 간 상호 질의 응답을 별도 강화했습니다. 한 후보당 한 명의 상대 후보를 선택해서 7분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 질문 1분, 답변은 2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을 들은 뒤 질문자는 2분 이내에서 한 차례 추가 질문이 가능하고요. 추가 답변은 2분 이내입니다. 다만 질문 시간이 필요 이상 길어지면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자가 중간에 제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이야기로 유권자들의 오해를 살 만한 질문은 삼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기호 3번 국민의당 구이승 후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이승 후보는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기호 2번 우리 노광규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저는 순천에서 나고 자란 유일한 후보입니다. 지금 토론에 임하고 있는 후보들 중에서 우리 도시가 정말로 화목하고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자금의 보도를 보면은 깜짝 놀라는 뉴스를 접했어요. 선거운동 기간인데 언론인을 상대로 우리 노광규 후보께서 고발을 했다는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이유가 적어도 제가 읽어본 바에 따르면 타 후보에 비해서 아마 새누리당 후보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나를 왜 보도를 적게 써줬느냐, 또 언제 내가 지방 정치인들을 줄 세우기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했는데 이거 너무 도시가 어두워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노광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따뜻하고 화목해야지요. 그리고 언론은 언제나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사명은 균형 잡힌 내용을 알려주어서 그거를 보거나 듣는 사람들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도 지나치게 편파 보도를 하거나 내용이 다르게 보도를 하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줄 세우기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희들은 선대본부도 경쟁했던 후보들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하고 소위 선거대책본부를 따로 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줄을 어떻게 하고 자료를 어떻게 주고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보도를 해주고 또 균형 잡힌 보도를 해줄 것을 아마 공보를 담당하는 저희들 참모들이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나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주의를 환기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 기간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남용돼서 오히려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아마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후보께서는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네. 추가 질문 2분인가요? 예, 추가 질문 예. 우선 저는 몇 번이나 거기 언론에서 보도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언론을 상대로 고소 고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하고 우리 노 후보님은 다 법조인이에요. 저는 법관 생활을 했고 우리 노 후보님은 검사를 하셨는데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역시 노 후보님은 좀 검사스럽다. 저는 좀 판사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시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과거에도 공직자 더군다나 자기의 동료 공직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직을 하고 또 고소 고발이 있었고 또 언론인에 대해서도 무슨 명예훼손 등등의 이유로 또 고소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뭐 처벌을 받아보거나 그 혐의가 입증이 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조충훈 시장님께서 펼치는 사과문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 도시를 조금 더 상생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격려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정치인을 뽑게 될 것입니다. 자꾸 찍어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쨍그러보고 무서움 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도시가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고소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처벌 받았습니까 실제로? 그 점을 한번 분명히 해두시고 만약 그 책임 있는 사람이 고소해가지고 무혐의가 나오게 되면 100배 사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생사람 잡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리고 예, 질문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답변합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저는 어쩌면 덕이 좀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요 일로 우리 구이승 후보 표가 조금 올라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 후보님이나 저나 법조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절차를 정하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제도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정치적으로 이거를 뒤틀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고소하고 싶고 고발하고 싶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누차 제가 참 받고 싶은 얘기는 능력이 없다거나 일을 못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보다는 자꾸 인격적인 얘기들을 들고 나오는데 앞으로 저는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 부족한 덕은 지금까지도 노력했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이제는 많이 덕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이승 후보도 같이 우리가 법조인으로서 천당 못 가는 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 절박함을 이용해서 다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하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둘 다 덕을 더 쌓아야지만이 좋은 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노광규 후보 차례입니다.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정현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저는 우리 이정현 후보님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또 보궐로 당선돼서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구도심의 활성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은 아마도 시간이 조금 짧아서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은 원래 원도심으로 불리우는 옛 순천의 도심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여러 도심이 생기다가 보니까 또 과거에 신도심으로 불렀던 도심이 새롭게 지금 다시 구도심화 되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큰 건물들이 10년 이상씩 비어 있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장을 하면서 이런 건물들을 좀 어떻게 해볼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동화 건물 활성화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거나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우리 이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주 뭐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이 넉넉하고 많다면 모든 문제들을 국가 예산으로 해결을 하겠지만 민간들이 건물을 지어서 또 그 민간 거래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정부 돈으로, 정부 세금으로 그걸 사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활용을 한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순천만 있으면은 뭐 그 정도는 특별조치법이라든가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광주에 도청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목포로 빼버리는 바람에 금남로와 춘장로가 정말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도시는 너무 많은 빌딩들이 비어있고 또 제대로 활용이 못 되고 있습니다. 광주만 그러겠습니까? 전국에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건물들을 원도심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국가 돈으로 다 해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한 특히 우리 이제 순천에 있는 좋은 브라자나 또는 황금 브라자 또 특히 승주 군청자리 이런 정도는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나간 것이 아니고 또 도심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저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또 교육기관이라든가 또 정부기관을 유치를 해갖고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충분히 해결책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 역시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를 방치할 수도 없고 또 해결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후보님, 제가 이 후보님과 저와 공통적으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아볼드라든가 이 사업들을 지금 공통적으로 서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설계 예산도 세워져 있고 선거가 끝나면 이제 그거를 결국은 공정한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를 정할 것인데요. 사실은 도심에 사람을 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의 인구는 28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요 인구를 가지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이제 소비군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 수단으로서 준비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원박람회였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청소년 소리 체험센터인 자볼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후보님 그 공약을 제대로 제가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아마 정원박람회 위쪽에 여기다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이것을 유치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새 건물을 짓는 것보다 이런 사업들을 유치해 올 때 공동화된 건물에 이것을 유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예산도 절감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프라자 건물에 이 자아볼드를 유치하면 연간 분당이나 이런 데 봤을 때 한 100만 정도가 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가 굉장히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도심이 흩어져 가지고 생기는 문제들도 해결이 되지만 고질적인 소비군 부족 현상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정현 후보님이 제 이런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또한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대나 신도시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저는 구도심을 살리는데 우선 순천에 제가 유치하려고 했는 국립보건의과대학과 그 부속 병원이 바로 구도심 안에 있는 우리 의료원 자리로 그걸 유치를 좀 하고요. 특히
제가 이제 요즘에 매곡동 재개발에도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접촉을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히 큰 기업들이 좀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앞장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 순천 도심 안에 있는 고압선 송전로 지중화 이 부분이 그동안에 정부가 이제 지방자치가 전적으로 100% 부담해야 된다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가 제가 산자위원회에서 저를 포함한 전국의 이런 해당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다시 50대 50으로 지중화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도심의 문화의 거리가 지금처럼 저렇게 좁고 거리가 작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뒷골목까지 이렇게 문화거리를 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낙후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함께 같이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많은 우리 또 이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저는 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 그 순천대학교 앞에 대학거리가 좀 미약해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글로벌 웹툰 창 제작 지원 센터 구축을 포함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볼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동안에 시장님을 지내셨으니까 많은 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지혜를 같이 모아서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는 순천 시민들이 제대로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을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다양하게 지혜들을 모으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이정현 후보의 질문 시간입니다.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구이승 후보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호남 이제 정치에 대해서 좀 저도 참 제가 그토록 꼭 수도권이 아닌 호남에서만 23년을 이렇게 출마하려고 하는 이유도 제가 호남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호남 정치 특정 정당이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째 계속 해오면서 잘하면 괜찮지만은 제대로 호남의 비전도 제시도 못하고 항상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우리 호남에서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문재인 대표님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전 대표님의 어느 부분이 우리 호남 사람들에게 그렇게 실인심을 하시게 됐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생각나는 말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구이승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제가 매미의 허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게 되면은 완연한 매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눌러보니까 푸석푸석 부서져서 떨어져 내리더라고요. 그 안에가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럽니다. 기호 2번을 붙들고 김민석 씨하고 싸우면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고수는 해보려고 저렇게 긴 당명을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 호남민들이 지지하고 사랑했던 그런 내용물이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호남에 대한 애정 자체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다시피 이번에 비례대표 파동에서도 나타났다시피 특정 계파가 지배하고 있는 폐쇄적인 정치 집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남 정치를 주도해왔고 정권 교체에 앞장서왔고 그러므로 해서 전국적인 상생과 대동을 이끌어 나왔던 그런 정치인들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창당한 게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매미의 허물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권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창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문재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으로 다 예상을 합니다. 경쟁자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문재인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했을 때 과연 정권 교체가 된다고 생각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호남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불임정당 아닙니까? 정권 교체도 못하는 당에 왜 표를 몰아줘야 됩니까? 저는 이번 총선이 지나고 나면 적어도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소멸할 것으로 봅니다. 누가 됐든지 여기서 당선돼봐야 문재인 의원의 대통령 만들기에 수족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는 정치 집단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바람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 전남에 정말로 서러운 가슴을 때리면서 은결돼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다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 의원들하고요, 네. 기초 의원들하고 기초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순천시장, 순천시의원, 정당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의원님들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렇게 그 대구, 경북 또는 부산, 경남, 울산, 우리 광주, 전남, 전북같이 어떤 특정 정당이 싹쓸이를 하고 또 일색으로 만든 그런 쪽에서는 이게 그 지방의원 공천이 지방자치를 실종시키고 있고 또 지역 분할 구도를 더 강화를 시키고 있고 또 뭐 선거 때가 되면은 지역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가 됐든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무차별적으로 또 그렇게 지방 의원님들이 나서셔서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저는 이 지방의회 의원들, 기초의원하고 광역단 지역 그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한 시간을 좀 갖고 말씀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저도 이 후보님 말씀처럼 그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노 후보님께 질문하면서 언론 보도에 나온 걸로 보면 이렇게 줄 세우기, 지방 의원들이 이렇게 주르르 서 있는 거, 또 정치적으로 라인업 돼 있는 거, 그것이 지적됐었는데 실제 저도 내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집중 유세 자리를 우연히 지나게 돼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순천 지방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방 의원들이 다 한 줄로 쭉 서 있더라고요. 옆으로 줄 세우기는 맞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목격한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 공천제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의 지방 의원들이 애송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 의원들도 현실적으로는 만약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의 관료적 수족 노릇을 안 할 재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의 생각, 정당의 방침이 지방자치의 벽을 뚫고 다 들어와 버리는 거 아닙니까? 누가 시장하고 더 협력을 해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공천에 목을 쥐고 있는 사람은 눈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민들께서 또 국민들이 정치적 의식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정당 공천제를 반대할 뿐더러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다른 논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 공천제가 그게 헌법적으로 필요 불가결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게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폐지 논의가 있었다가 재작년에 원래 한번 폐지하려고 그랬었죠. 야당에서도 이걸 폐지하려다가 여당에서 그대로 유지한다니까 우리만 손해다 해가지고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광역은 도지사도 있고 또 정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적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구석구석 머슴처럼 섬기고 일을 해야 되는 게 기초자치단체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회의원의 수족 노릇을 하는 그런 형태, 이런 것은 시민들께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다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 이게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다 할지라도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절대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그런 공천 과정에 저부터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다른 두 분 후보님들도 저하고 생각이 다 같을 걸로 저는 정말 심각하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이제 한 차례씩 후보 상호 자유질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 CBS 공개홀에서 열리고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시 선거구 후보자 합동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패널이 정한 주제를 가지고 세 후보와 깊이 있게 토론회를 이끌어가는 시간인 패널 주도 토론으로 이어갑니다. 먼저 현대여성아동병원 정기현 원장과의 패널 주도 토론 시간입니다. 정기현 패널이 정한 주제는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각 후보에게 패널의 질문 30초, 답변 2분, 이어서 재질이 30초, 재질에 대한 답변 1분 30초로 총 4분 30초씩 주어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정기현 패널께서는 먼저 이정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예, 뭐 보건복지 전반에 대해서 지역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 질문을 드릴 수는 없고 현안과 관련된 공약 중심 공약에 관련돼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후보께서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순천의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유치는 95%가량 진행됐다.
뭐 100% 유치를 확신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국립보건의료대학교 및 대학병원 설립 관련에 대한 그 법안이 지금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에 대한 전망과 또 국립보건의료대학 순천 유치에 대한 생각을 묻겠습니다. 네, 국립보건의과대학과 그 부속 병원은 한마디로 의료사관학교입니다. 지금까지 의과대학들과 달리 국가에서 100% 납부금을 대주고 기숙사비까지 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11년 동안 의사를 양성해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의사 말하자면 사관학교를 설립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하고 당선이 되고 나서 이걸 꼭 한번 실현시켜보기 위해서 청와대로 총리실로 보건복지부로 교육부로 뛰다니면서 이 안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제가 48명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작년 5월 달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 1월 달에 야당에서 제 법안의 거의 90% 이상이 똑같은 그런 법안을 취지와 목적은 똑같고 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어느 대학과 어디다 설치하느냐만 딱 틀리는. 그런데 2월 달에 이걸 보건복지에서 심의를 하면서 다행스럽게도 야당이 100% 취지를 찬성한다라고 하는 발언을 남겼고 다만 그런데 왜 순천이냐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립대학교를 의식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결론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여당과 야당과 이렇게 전부 다 이런 대학교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여당은 서울, 저는 순천입니다.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은 금년 3월 10일 날 바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국립보건의료대학과 부속 병원을 짓겠다고 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부도 한다, 여당도 한다, 야당도 한다. 이제 딱 말하자면 서울이냐 순천이냐만 남았습니다. 알다시피 서울은 8개의 의과대학이 있거든요. 하나 더 붙어서 9개를 하느냐. 전국 16개 시도가 있는데 하나도 없는 전남, 그중에서도 순천에다 하는 것만 남아있냐 하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지역에서 압도적인 사랑을 받아왔던 더민주당도 국민의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에 유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100%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정장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들었던 근거는 본인이 어디까지 노력을 하셨냐 하는 부분도 말씀해 주시길 바랬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때 본인이 마무리 지어야 할 부분이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야당 지도부를 다 찾아가서 뵐 겁니다. 그동안 호남에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집권도 하셨었고 30년 동안 당을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배출을 하셨는데 이 호남에 특히 순천에 여수 순천 광양을 포함한 전남 동북권에 이렇게 의과대 하나도 없는 돌을 남겨뒀으면 되겠습니까? 제주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전북도 전북대 공항대 서남대 3개나 있고 광주도 전남대 조선대학교 2개나 있는데 전라남도만 의과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토록 사랑을 받으셨으면 이번에 한 번 정도는 보완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꼭 서울이 아니라 반드시 순천에다 이걸 유치할 수 있도록 문재인 혹은 우리 김종인 대표님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 간곡하게 호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에서도 호남에서 계속 사랑을 받기 위해서도 호남에 이런 의과대학 하나를 무의대 도인 이것을 없애고 하나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노력을 한다면 금방 법원 그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이고 정부는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고 그동안에 제가 청와대로 아까 국무총리실로 모든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은 대화를 했고 의지를 확인을 했고 상당히 구체적인 것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만 도와주면 100% 가져올 자신이 있습니다. 예, 이종현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시 보건복지 분야를 주제로 한 질문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패널의 질문 30초, 답변 2분, 이어서 재질이 30초, 재질에 대한 답변 1분 30초로 총 4분 30초입니다. 정기영 원장께서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노광규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예, 주제를 바꾸지 않고 이제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노광규 후보께서 의대 유치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천대
또 이제 그 의대 유치는 반드시 성사되고 공약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의대가 유치될 경우 그 배후 부지로는 순천의료원이 아닌 동북권 중심지인 신대 배후단지에 세워서 광양만권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방 우리 이정현 후보님 말씀을 제가 듣고 노력을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냈지만, 이게 자꾸 대통령하고 똑같이 야당 탓을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도 이정현 의원이시고, 또 지역의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을 유치한다고 그 프랑카드부터 시작해서 당 대표까지 와서 정말로 또 적절치 않은 표현이지만 난리를 냈던 것도 새누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야권에 자꾸 책임 전가는 이런 거 안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요 문제를 그 일전에 한번 순천시청에서 공청회 하는 것들을 우연하게 나중에 자료로 보게 됐습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을 하기로 했으면 이거에 대한 총력을 기울이면서 만일에 정책이 바뀌게 된다면 저는 시민들한테 묻고 순천대학교에도 물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름도 저도 보도 듣도 못한 생소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유치해서 해결하자고 지금까지 끌어왔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질문하신 우리 정기현 원장님은 의사십니다. 그리고 행정도 해보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잘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요 문제들은 지금 다급한에서 지금 19대 국회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는 이번 선거 끝나고 아마 안 열릴 겁니다. 잘. 그리고 이게 언제 지금 선거로 다 지금 승패가 갈려지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야당의 문제로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이 도립병원 소위 순천의료원은 잘 지금 사각지대를 메꾸고 있는데 그 좁은 면적에다 그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노광 의원님 추가 답변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요. 정경 원장님 추가 답변 추가 네. 주시죠. 추가 안 하고 그 말을 이어서 마무리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을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되고, 이게 되면 제일 좋은 부지가 신대지구에 있는 외국인 의료 부지가 지금 있습니다. 아마 순천시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을 텐데 우리나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영리병원을 지금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지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여기를 이용을 해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부지도 충분하게 한 뭐 5만 평 정도 됩니까? 하기 때문에 전남 동부 지역의 중심 지역도 되기도 하고, 또 의과대학이 하나 생기면 비용도 보통 한 3천억 이상 지금 추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멀리 내다보고 이 문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졸속으로 다급하게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표가 좀 되기 위해서 지금 안 그래도 좁은 면적에, 그리고 의료 사각지대, 민간 부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잘 메꾸고 있는 순천의료원에다가 잘못 손을 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은 서울로 국립보건의료대인 걸 가자고 하고, 여당의 우리 이정현 의원은 순천으로 오자고 얘기를 한다는데 요거 좀 확인 좀 해봐야 됩니다. 선거를 앞두고요. 이건 정말로 확인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도 당에 소속돼 있지만 순천으로 오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접근해서 지역민들 다시는 실망 안 시켜야 됩니다. 예, 노광규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를 주제로 현대여성아동병원 정기현 원장과의 패널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국민의당 부이승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역시 패널의 질문 30초, 답변 2분, 이어서 재질이 30초, 재질에 대한 답변 1분 30초로 총 4분 30초 주어집니다. 예, 국민의당 부이승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논의의 흐름을 위해서 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부이승 후보께서는 2년 전 보궐선거 때 지금 말씀하신 노광규 후보와 비슷한 취지의 순천에 신대지구에 의료부지 유치하고 그곳에 의료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이번 총선 공약에서는 좀 이게
공약이 잘 보이지를 않았는데 혹시 잘 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달라지셨는지 어떤 입장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정치적 수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진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야 관련자가 많고 표가 된다 그러면 무슨 소리들 못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과대학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 뭐 충주가 됐든 목포가 됐든 안동이 됐든 거기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국회의원 나온 분들이 내가 가져오겠다, 다 말해놨다, 곧 들어온다 또 할 겁니다. 울고 먹는 거죠, 선거 때. 관련자가 많고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저는 그런데 사실 뭐 현역 관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정책적 감으로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한다고 해도 과연 단기간에 순천대 의과대학 문제가 다른 지역을 제압을 해 가면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데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나도 의과대학에 끼어들겠다, 저 두 분만 표 얻어가면 안 된다, 내가 여기다가 짓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다. 조금 더 내가 정치적 수사 단계를 넘어서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물에 있는 공약에는 그게 삭제된 것입니다. 정말 고민해봐야 됩니다. 예, 진지한 고민에 대한 진정성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게 세 분 후보 다 조금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인식이 될 수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깊이 다뤄지고 어느 지점에 가 있는지 안타깝게도 세 분 후보 다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역민 한 명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그 문제가 향후 그래도 이것이 진행될 때 우리 구 후보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치적 어떤 이런 수사를 넘어서 실행될 단계 때 본인이 그럼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이제 그 관련 부처들이 많잖아요. 교육부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기획재정부도 있고.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셨을 때 네. 어떤 우리 지역에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 지금 의과대학과 관련해서요. 네네. 순천대 의과대학은 순천대학이라는 것과 의과대학이 합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순천대가 우리 남해안권에 중심적으로 도약하는데 의과대학도 기여하는 게 있다라는 측면에서 순천대 의대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고, 이제 보건의료대학은 순천대학하고는 이제 별개 아니겠습니까? 분리돼서 의료적 인프라를 확보를 하고 각종 의료소에 대응을 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쪽이든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실현 가능한 방안이 있다 건다 그러면 거기에 국회의원으로서 역량을 갖다가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트랙이 됐든 3트랙이 됐든 현실적 있는 접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정현 의원님은 매우 열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점에 있어서 저도 국회의원이 되면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예, 구이승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대 여성아동병원 정기현 원장과의 패널 주도 토론 시간이었고요. 이번에는 순천대 김명수 교수와의 패널 주도 토론 시간입니다. 패널 김명수 교수는 역사 인식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시간 분배는 같습니다. 김명수 교수께서 먼저 이정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이정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심한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후보께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도 아니고 적화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세력이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지역 유권자의 80% 이상이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후보의 신념이 매우 확고해 보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현재의 견해도 변함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우선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발언한 내용이 상당 부분 제가 말한 부분과 왜곡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제 의도와 상관없었다 좀 치더라도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순천 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게 됐고 또 시민들의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치인의 사려 깊지 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또 남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자신이 솔직히 말해서 많이 놀랐고 또 크게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정치를 그만두는 날까지 이런 언행에 있어서는 과격성도 또 격분성도 각별히 조심해서 유권자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제가 했었던 발언은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가 친일이어서도 안 되고 독재를 비화해서도 안 된다. 똑같은 이유로 친북이나 좌편향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 제 발언 내용이고 그것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인데 여기서 제가 큰 이제 실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말하자면 올바른 시간 15초 남았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국민들은 괴로 어떤 교과서를 어떻게 선택하냐 그 말이 아니라 이런 내용 친일을 미화하거나 독재를 미화하거나 친북이나 좌편향을 이런 내용을 담자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런 의도와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주 그 전달 과정에 참으로 큰 결례를 했습니다. 큰 사과. 추가 답변 시간이 듣기로 하고요. 김명수 교수님 추가 질문해 주시죠. 그러면 이 후보님 추가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진위가 왜곡됐고 어떻든 유권자나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를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친일이나 친독재나 친북이나 좌편향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국민 일반이 납득할 만한 역사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국정화가 정답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은데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친일이나 독재를 미화한 것이나 또는 친북이나 좌편향을 미화하는 것은 저는 이건 선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악이라고 봅니다. 도화지와 같이 이 정말 하얗게 백지장 같은 우리 어른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담아서 교과서에서 넣어서 가르치는 것 저는 이건 선악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냐 아니면 거민정 교과서냐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꼭 어떤 것이 반드시 선이고 어떤 것이 반드시 악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 교과서는 거민정 교과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위안부를 아주 미화하고 또 우리 조선 침략을 미화를 하고 그리고 또 아주 굉장히 그 나쁜 그러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을 교과서에다 넣어놓고 거민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합니다. 따라서 거민정이냐 국정교과서냐 하는 것은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정화를 하다가 어느 정도 바로 잡아졌을 때 다시 거민정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선택의 문제지 결코 저는 그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삼으려고 했던 것은 친일을 절대 미화해서도 안 되고 독재를 미화해서도 안 되고 친북을 미화해서도 되고 좌편향을 미화해서도 되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제가 비유가 너무 지나쳐서 정말 순천 시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한 것에 대해서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예, 이정현 후보의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김명수 교수께서 의승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노광규 더불어민주당 노광규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배분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노 후보께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보여왔습니다. 1인 시위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민주적이고 퇴행적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느 권력도 스스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권력은 평가의 대상이지 평가의 주체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이 뜬금없이 경제도 어려운데 역사 교과서 문제를 들고 나온 이면에 뭐가 있었을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국민을 대단히 편가르기 위해서 통치하기 쉽게 가는 것입니다. 그 어려울 때 이 논쟁을 부축해서 누가 덕을 받습니까? 결국은 다수당이 포진하고 있는 새누리당, 권력을 다 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이득을 봤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그동안에 우리가 쭉 보도된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민이 전체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집필지는 이미 착착 진행돼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다양화된 시대입니다. 다양화된 사람들이 다양한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옛날에 사법시험 칠 때 우리 한국사를 시험을 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본에서 우리 한국사를 써놓은 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다양한 시각에서 써놓은 걸 보고 놀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작금의 21세기에 지금 나라의 모든 권력을 쥐고 나라의 모든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당에서 이걸 왜 했을까? 결국은 저는 국민들 획일화된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친일 반대다, 뭐 친미 반대다, 좌경화 반대다고 하지만 결국은 국민들 생각할 수 있는 마음속에 재갈을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효과적인 대응을 못한 거 아니냐 그랬을 겁니다. 이게 소수당의 한계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누리당이 의석이 너무 많고 너무 세서 문재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민 무시하는 겁니다. 네.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냐, 거민정화냐, 뭐 이제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이 역사 인식의 문제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도 그렇고 국가사의 모든 지도자도 그렇고 그랬을 때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폐해는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획일화된 사고를 갖게 하는 거죠. 역사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있고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랑스러운 걸 보고는 자긍심을 더 높이는 것이고 부끄러운 역사를 보고는 반성을 하고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의 입맛대로 자기들 좋은 것들만 역사에 기술해 놓고 그런다면은 판단 능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잡다기한 세상에 다양한 인격을 가진 다양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긴 것만큼 생각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사실대로 기재를 해야지 이걸 권력자의 입맛대로 기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때 그 많은 사초들 봤지 않습니까? 당대에 그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임금께서 고치라고 하면은 사관들이 이걸 임금이 고치라고 했다는 말까지를 써가지고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화된 나라에서 시대착오적으로 이거를 획일화되게 만드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획일화된 역사를 가리키려는 선진국이 있으면 우리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선진국이 바보라서 그랬겠습니까? 예, 노광규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국민의당 구이승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시간 배분은 같습니다. 네,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앞에서 논의가 좀 됐습니다만은 지도자의 역사 인식은 지도자가 그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역사 인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 후보께서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치인의 역사 인식이 왜 중요한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정화를 하고 있는 나라가 아마 베트남이나 어디죠 몽골이나 이런 정도의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정권 담당 세력들이 바뀌지가 않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역사 인식을 고정시켜놔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국정화 해놓게 되면 한시적 임기를 담당하는 정권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고정해 놨다가 다음에 정권이 우리 국민의당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학자들 모아가지고 또 다시 써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5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교과서들이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이념적 중거 틀을 벗어나 있는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검정제도잖아요. 국가가 관여를 해서 최소한도의 공통가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해석의 차이를 가지고 검정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는 가치관의 다양성을 용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세상을 전체적으로 볼 것이냐 개인 중심의 개별적이며 탄력적으로 볼 것이냐의 시각인데 현재 박근혜 대통령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로 정치 상황하고도 맞지도 않고 시대의 흐름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인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그것이 왜 중요한지 방금 그 우리 교수님께서도 역사 인식을 통해서 자기의 시대적 소명을 발견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게 마치 그 정의가 법관 개인의 정의가 아니듯이 사법에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관념에서 우러나오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지 자기 개인의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개인 내지는 자기 가계의 전통에서 나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통치 내지는 국정을 꾸려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본인의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본인에게 권력을 위임해놨던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상에 걸맞는 그런 역사 인식이 돼야 되고 거기에 주어진 임기에 기여하는 게 한시적 임기를 담당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다. 그 이상으로 시도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왕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걸 넘어서려고 그러면. 예, 의승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기현 원장, 김명수 교수와 함께한 패널 주로 토론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후보자 상호 간 자유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에는 좀 더 후보자 간 차별성을 강조하고 후보들을 보다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 후보자 간 상호 질의 응답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한 후보당 한 명의 상대 후보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6분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질문 1분, 답변은 2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을 들은 뒤 질문자는 1분 이내에서 한 차례 추가 질문이 가능하고요. 추가 답변은 2분 이내입니다. 다만 질문이 필요 이상 길어지면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자가 중간에 제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얘기로 유권자들의 오해를 살 만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기호 3번 국민의당 구이승 후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이승 후보께서는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노광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직업 문제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 3개밖에를 거론을 안 한다는 걱정을 해요. 공무원, 대기업 사원, 그리고 연예인 이렇게 답변을 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직업이 한 12,000개 정도 되는데 세세하게 알지를 못하죠. 체험할 기회도 없고 그런 면에서 지금 제2 자볼드를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노 후보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알려진 바로는 유치 공약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제2 자볼드는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고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인데 이 예산 확보에는 우리 이정현 후보님께서 굉장한 기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공모제로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유치를 한다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혹시 그 공약에 지금 편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 강연을 조금 다녀보는데요. 중학교 3학년, 2학년들에게 강연 다니면서 1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써내라고 하면 90%가 백수라고 쓴답니다. 백수라고. 그리고 이 어린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이제 대학을 가죠. 근데 대학을 자신이 하고 싶은 과를 선택해서 가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자기 성적 순위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이것은 교육 전체에 대한 점검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필요할 것이지만 이것이 여기 이 짧은 시간에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틀을 바꾸기 전에 이 이 청년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것인가를 어딘가에서는 긴 시간 경험하지 않고도 체험하고 이 문제를 지금 해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분당에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설계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는 5월쯤에나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마 우리 구이승 후보께서는 이 자치단체를 운영해 보거나 또는 중앙부처에서 특정 분야만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모르셔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실 건데, 이 공모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거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압력을 넣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의 지혜를 모으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러한 것들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을 잘 준비하면 우리가 공모에 유리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노원규 후보님 잠깐 구이승 후보의 추가 질문 받고요. 추가 답변 할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추가 질문 주시면 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볼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정현 의원님께서 순천 유치를 위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되더라도 이 의원님께서 마련해 놓은 예산이니까 순천으로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그래서 공약의 진원지를 제가 한번 지켜봤고요. 이게 청소년들의 직업체험과 관련해서 이번부터 자유학기제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제 토론 실습뿐만 아니라 직업체험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중학생들입니다,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이 학생들의 직업관 형성을 위해서 어떻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자볼두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정원박람회를 이렇게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관광객이나 이렇게 모아서 입장료나 받는 것으로 오해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이 7차 산업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서비스 토탈 산업입니다. 이것이 가장 부가가치 창출도 많지만 아이들 또는 일반 시민들 취직 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관련 산업들을 제자리에 빨리빨리 앉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임향산업, 그 다음에 뷰티 바이오 산업, 여러 분야 중에 뷰티 바이오 산업은 재작년 봄에 충북 오송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순천대학교에다 천연물 의학센터를 순천시가 100억을 지원하고 세웠는데도, 또 정원박람회장에 한방약초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산업시설들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제자리에 앉히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은 직업체험의 기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순천은 새로운 산업구조로 지역을 재편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 노광규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노광규 후보의 질문 차례입니다.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정현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6분의 시간 드립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CBS에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9일 날 새누리당
국회의원회관 소위에서 있었던 정말 웃지 못할 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희재 씨를 잘 모르는데 이희재 새누리당 종교위원장의 주선으로 병신년 맞이 제수 구판을 1시간가량 벌렸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말에 나라가 망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무당들 불러서 구단을 하고 그 재원 조달하느라고 국가가 무지무지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집권당이 제1당이 국회 사전 승인도 않고 이 구판을 벌려서 제지를 당한 일입니다. 이것이 예컨대 개인 어떤 무속인이 운영하는 데 가서 이거를 했다 그래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볼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 민의회 전당인 국회에서 이런 구판을 벌렸다는 것에 저는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무속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시고 새누리당 최고 의사를 결정하시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요 문제에 대해서 해면겸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안수 집사고 늘 많이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런 구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전혀 정말 용납을 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참 이제 국회 저도 지금 재선 국회의원입니다만 비례대표를 한 번 했고 재선 국회의원입니다만 국회의원들 참 다양합니다. 최고위원 회의 석상에서 뜬금없이 봄날은 간다 노래를 불러버리지를 않나 그런 걸 누가 허락받고 했겠습니까? 가끔씩 봐보면 정말 엉뚱한 어떻게 저렇게 저런 처신을 할까 저런 운동을 할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역사 교과서 관련은 제가 아주 정말 깊은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가끔씩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하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참 이건 정말 국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취지로 시작됐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노무현 추가 질문해 주시죠. 저도 예전에 정치에 처음 나올 때 여당 후보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당 후보를 하다 보면 저희들 같은 춥고 배고픈 야당 후보보다 유리한 것이 종교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들은 정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저께 아마 조계종 총무장께서 순천을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분이 오신 건지는 모를 텐데 혹시 이 후보님 거기 초청받아서 가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거를 앞두고 저는 종교단체들이 개개의 개별 행위 이외에 이 선거에 자꾸 개입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취지에 맞지도 않고 대단히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무속행위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 당의 봉숭아학당도 얘기했지만 그것과는 격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새누리당 종교위원장이 주선을 한 아까운 문제를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이정현 후보님이 지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얘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오늘 혹시 모 교회에서 혹시 이정현 의원님께서 서울에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회를 혹시 하셨다는 정보를 듣고 있는데 의원님, 이것은 어쩐지에 이정현 후보 대해서 답변 시간 얘기를 한번 때문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조계종의 자승 종무원장님께서 무슨 일로 하여튼 호남을 오셨는지를 모르겠는 호남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에서 이제 최고위원을 하고 또 당의 그 지도부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어느 정도는 되고 어느 정도는 안 된다 이렇게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국가하고 아주 반듯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평상시에 인사 지내고 큰 행사도 많이 찾아뵙고 했었던 자승 총무원장님께서 오셨다길래 가서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그것은 제 종교적인 신념하고는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은 저를 정말 21년 동안 제가 다니는 서울교회 목사님께서 와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또 찾아뵙고 같이 저는 당연히 기독교 신자니까 예배 같이 받습니다. 예. 그것이 다입니다. 예, 이정현 의원님 답변 여기까지 듣고요.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님 어떤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노광규 후보님께. 예, 역시 시간은 6분 드립니다. 아까 이제 우리 순천의 병원에 대해서 대학병원 의대와 부속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순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순천의 의과대학이 단지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순천 사람들은 정말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서 큰 수술 한번 받고 오면은 주사 맞으러 매주 다니면서 몇 시간씩 합의하면서 온몸이 더 만신창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순천에도 의과대학이 오고 그리고 그 부속병원이 와서 좀 고급 의술에 대한 그러한 혜택도 좀 받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순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순천의 병원, 의대 병원이 오는 것을 가장 더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꼭 반드시 순천돼야 되고 순천대 아니면 안 된다.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도 이 일을 추진해 왔었지만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허가한 지가 1997년도니까 거의 19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순천대학교만 계속 의지하고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할지 모르는 그러한 시장을 하셨고 경영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저것이 안 되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그런 그 경영의 융통성과 경영의 추진력을 늘 그런 일을 또 더욱 잘해 오셨던 노 후보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순천대학교 아니면 안 된다. 꼭 그렇게 고집을 하시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가 사실은 시장을 하면서도 좀 덕이 부족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이 이 절차적인 것을 서두르다 보니까 소통이 부족해서 사실은 많은 얘기들을 들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정현 후보님께서 국회의원이 보궐이 되셔서 지금 일하셨던 기간이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가장 센 시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보건의료대학이 고급의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는 시설인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보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소위 아는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연세 서브란스 병원이나 또는 고려대학교 병원이나 이런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고급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한 시설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이 불가능했다면 우리 이 후보께서는 먼저 시민들과 순천대학교에 한번 저는 물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사를. 그렇게 해서 나는 요 문제가 해보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도 괜찮겠냐고 물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후보님께 그 추진력에도 감동하지만 조금 실망스러운 거는 미리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지역구 문제도 미리 포기하셔서 주소 미리 옮기셨고 요 부분도 미리 포기하시고 저는 이거를 진행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우리 토론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의견이. 예, 노 후보님 이정현 후보의 추가 질문 듣고 답변 예, 이어가겠습니다. 노 후보님은 굉장히 토론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척하면서도 아주 네거티브로 많이 하십니다. 우선 요거 하나 더 물어보십시오. 자, 이후야 어쨌든 순천 시민들은 지금 아까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는데 다른 그것에 대해서 순천 시민들의 의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잘 안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순천의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30년 동안 손끝털이 하나도 못 댔던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전직
우리 그 이 지역에 집권했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자 여당이 48명 국회의원의 법안을 사인을 받아서 법안을 제출을 했고 야당도 법안을 제출을 했고 또 장관이 직접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했고 이게 눈에 안 보이고 이게 현실이 아니고 이게 말이라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말입니까? 순천시장까지 하셨던 분이 장관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법안을 자기 당에서 냈고 야당에서 여당에서 다 냈고 이제 아까처럼 장소 문제만 그 토론에 봐보면은 거기만 이렇게 서로 이재용 있었었는데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너무 이 후보님 흥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후보님은 무한 검증과 비판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정현 후보님보다 훨씬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안 돼봐서 그 얘기는 제가 잘 못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실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정현 후보님이 그 지지하는 분들께 프랑카드를 붙여놔서 국회 속기록을 내가 조금 봤습니다. 도대체 간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초반에 나갔을 때 그렇게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이 법안을 어떻게 하는지를 봤더니 지금 보건복지위원장도 새누리당 의원 아닙니까? 두 분의 의원이 야당입니다. 예? 보건복지위원장 야당이라고 아니, 김춘진 의원 야당이. 예예 아니 그 저기 뭐입니까 그 얘기하셨던 제가 지금 교육위원장하고 착각을 하셨는가요? 그런데 두 분의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음 기회에 하자고 미뤄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저는 반대하고 그리고 이 후보님만 찬성하고 선거 앞두고 이것이 쟁점화되면은 당신들 지금까지 못 해놨던 거 지금 이번에 지금 다 들통난 거 아니냐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정현 후보가 할 수 있는 것을 노광규는 왜 못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기에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만 일방적으로 얘기하실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 노광규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 토론의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호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 CBS 공개율에서 열리고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시 선거구 후보자 합동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다시 패널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역시 패널이 돌아가며 각각 한 명의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에게 패널의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 이어서 재질이 30초, 재질에 대한 답변 1분으로 총 3분 30초씩 주어집니다. 먼저 김영수 교수께서 김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광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노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시장 재임 시절에 공무원 노조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서 앞에서도 본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매사에 호불호가 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소신이 분명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노 후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덕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등의 리더십들을 다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 뽑힌 분들은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이분들은 노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은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없고 위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민주성만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만 따져서 대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 되면은 민주성만 따져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정책을 세워서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효율성의 문제를 따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의 50%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될 것이 이 의원이라는 직책과 자치단체의 직책을 혼동해서 잘못 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 노조 문제는 사실은 순천시장이 만든 문제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 이것이 법의 노조가 됐기 때문에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은 예산에 페널티를 주겠다고 이렇게 내려온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죄송하고 그렇지만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중에 이 효용과 균형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성과 효율성 문제. 예, 효용과 어떻든 그 균형의 문제인데 효용만 강조를 하다가 보면 독선에 흐를 가능성이 또 있지요. 또 이제 균형만 너무 추구하다가 보면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물론 이제 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기는 합니다만 이 지도자가 이 효용과 균형이라고 하는 요소를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민주주의에서는 요 문제 때문에 여러 기관들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순천시장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순천시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대통령이 하는 일들을 대한민국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해서 여러 소리가 나오듯이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로 조용한 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이게 밖으로 공표가 되고 의원들의 토론이 있게 되게 되면은 시민들도 알게 되고 공무원들도 긴장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게 호불호를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덕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냐? 미래를 잘 읽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언제나 편하게 막걸리 마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원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선거를 해서 지도자를 뽑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광기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기현 원장의 질문을 기호 3번 국민의당 구이순 후보가 답변해 주십니다. 예, 구이승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호남 정치, 그동안 20, 30년간의 호남 정치, 그동안 또 야당의 문제점에서 잘 지적을 여러 측면에서 해주셨는데 국민의당이 이제 새로운 정치, 새 정치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등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다. 과연 이게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능하겠느냐. 또한 거기에 곁들여서 호남의 고립 이런 것들을 좀 걱정 내지는 뭐 염려하는 견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 우리 구이승 후보님의 견해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당이 시대적인 여건 속에서 창당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호남민들의 정치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그리고 호남민이 참여하는 정권 교체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많은 호남민들이 기대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 사회에서 제3당의 출현은 완벽하게 지역적 이념적 독식의 양당 구조가 갖고 있는 폐해를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당신 경상도 사람이야 전라도 사람이야 좌파야 우파야 이건 뭐 교과서 문제가 됐든 소녀상 문제가 됐든 심지어는 무슨 동계올림픽 유치 찬반이 됐든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제 비로소 국민의당을 통해서 문제 중심으로 실사구시하게 접근하는 그런 정치 시대가 열려간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손에 만져지는 것은 아직 국민의당이 일천하고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번 총선을 계기로 야권의 주도 세력이 됐을 때는 정말로 우리에게 살맛나는 정치를 하는데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다른 정치, 바른 정치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정기현 원장님 예. 제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구이승 후보님께서는 조금 극복해야 될 문제로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현재 지지가 보게 되니까 확실히 영남권에는 좀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선거 와중에서 지역적 벽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다시 말해서 보수층의 견고한 이념적 틀에다가 지역적 포장까지 있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든지 미래를 걱정하는 건전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총선 과정에서 각 당의 지향점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의 주도 세력,
사실은 여기는 안철수 대표나 이런 분들이 주도하고 있죠. 당의 얼굴이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정치적으로는 미숙해도 그래도 깨끗하다. 그리고 참신하고 행태가 좀 다르다. 좀 다듬어지면은 정말로 좋은 정치하겠다. 그런 기대감은 전국에 다 확산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구이순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교수께서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시간 배분은 같습니다. 네, 이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대지구가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투자 유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 후보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대지구 문제를 보면서 참 많은 문제점을 느끼게 됩니다. 우선은 너무 감독기관과 또 책임지는 기관들이 없습니다. 공동 책임 무책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경자청이 인허가를 담당한다고 하고 또 순천시는 거기 행정 뒷바라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밸리하고 또 시공사하고 시행사가 또 한 회사 주식을 거의 100%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돼가지고 이게 어떤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거기를 저는 제가 듣기로는 전원주택을 짓고 경제자유구역처럼 배후 국제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거창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건 한번 해볼 만했던 그런 일이었는데 어쨌든 이후야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뒤로 그게 지금 완전히 밀집 아파트 지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본질이 변질이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뒤죽박죽이 돼 있고 어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많은 문제점 해결들에 대해서 서로 미루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까지 말씀드릴까요? 원래 이제 신대지구에 코스트코가 들어올 예정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외국계 학교나 병원 등이 들어와서 21세기 가장 이상적인 전원주택단지 그래서 순천시가 새롭게 점프업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광양만권 일원이 국가사회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제 되어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유치가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맞습니다. 국제학교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종합병원도 안 되고 있고 어쨌든 지금 거기에 그 철도 소음이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큰 도로 그것을 말할 것도 없고 또 행정 시설도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그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 문화공간 하나 제대로 없고 이런 뒷바라지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이러한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든 지금부터는 해결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 누군가가 이걸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노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었지만 다급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졸속으로 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장에 이제 경자청을 인허가를 거머쥐고 있는 이 경자청 위에 산자부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주민들하고 풀어나가는데 적극성을 좀 발휘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간담회를 아마 가장 많이 주민들하고 해봤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현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가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각 후보당 답변 시간은 1분으로 제한합니다. 답변 순서는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기호 3번 국민의당 구이순 후보,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노광규 후보 순입니다. 공통 질문 드립니다. 오늘 전남 CBS 후보자 토론회에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천지가 전남 CBS를 비롯한 전국 CBS 사업 앞에서 지난주부터 대대적인 시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호소문을 배포하면서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 해체와 CBS 폐쇄를 주장하며 연일 CBS 폐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신천지는 종말론을 내세우기 때문에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 학업 중단이나 가정 파괴를 일으키며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에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 동천변에 세워져 있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신천지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세 분 후보께서는 순천에서 오래 활동하신 만큼 신천지에 대해 알고 계실 텐데요. 신천지를 어떻게 보시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먼저 기호 1번 이정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한 기독교 신자이고 또 국가라고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종교 신념으로는 어떤 소위 이단이나 또 이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집단들에 대해서 절대 저는 개인적으로 용인도 용납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어느 이단이 됐든 그렇게 정통 종교가 아닌, 그래서 많은 아까 지적하신 그런 사회적인 폐해를 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그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사회적인 그러한 이렇게 법 질서를 세워야 되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할 것 같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이단은 절대로 용납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용납되는 풍토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당 구이승 후보 답변 듣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순수 종교적 신앙적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정치 토론에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종교 범주를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의 변태적 권력 집단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을 CBS가 혼신을 다해서 벌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같은 권력 집단이 가정을 파괴하고 그 파괴의 강도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건전한 기독교단에서 CBS와 함께 합심을 해서 이들이 소멸하도록 그와 같은 총력적인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건전한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노광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는 순천 제일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순천에서 미션 스쿨을 졸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저는 시위를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통 기독교를 신봉을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에 이단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교계에서도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미혹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이단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님들과 생각이 일치합니다. 예, 세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어느덧 토론회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유권자들께 마지막 호소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각자 1분씩입니다. 발언 순서는 추첨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기호 1번 이정현 후보, 기호 3번 구이승 후보, 기호 2번 노광규 후보 순입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정현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순천 시민 여러분, 저 한 번 더 도와주십시오. 지난 1년 8개월 동안 241번의 비행기를 타고 우리 순천을 찾으면서 정말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시민들의 심부름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결위원을 6번째 하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순천뿐만 아니고 전남, 동북권, 광주와 전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당의 유일한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이 되게 되면 저는 3선 국회의원이 됩니다. 3선 국회의원은 호남에서 2번이나 당선된 여당 의원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또 저처럼 이렇게 일하고 싶어 미치고 한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1년 8개월 시작해놓은 일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꼭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기호 3번 구이승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 이번에 4번째 출마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후보들 중 유일한 순천 출신입니다.
정말로 일할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근 1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정당 공천 후보자가 돼서 선거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일을 해보지 않습니까? 시장도 해보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성실하게 자기 임기를 책임있게 지켰는지 또 지킬 만한 공약만 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제발 우리 순천에도 사람이 있다. 순천에도 인재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정권 교체에 앞서서 금년에 반드시 야권이 교체돼야 됩니다. 문재인 의원이 주도하고 김종인 대표가 협찬하는 호남이 배제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당의 호남을 지켜가고 호남이 중심이 되는 정권 교체를 이루게 해야 됩니다. 그 흐름이, 그 응축된 힘이 저를 지금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예,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노광규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습니다. 긴 시간 토론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훌륭한 두 분의 후보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경쟁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너무 세서 국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은요. 순천시장을 해본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순천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후보입니다. 노광규에게도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죄송하게도 야권을 분열시켜서 새누리당을 이롭게 한 후보가 저희 더불어민주당 공격하는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호남의 자민련이라고 평가받는 정당이 어떻게 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둘러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속을 수가 없습니다. 노광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었습니다.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CBS가 마련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시 선거구 후보자 합동 토론회와 함께했습니다. 이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토론에 참석해 주신 후보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패널로 함께해 주신 순천대학교 김명수 교수님, 현대여성아동병원 정기현 원장님 역시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시 선거구 후보자 합동 토론회, 지금까지 제작의 윤승훈 보도제작국장, 안효경 PD, 기술의 이상현, 김영훈 엔지니어, 진행의 이병찬이었습니다. 내일도 역시 오후 4시부터 6시 갑 선거구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